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8월치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완화했고요. 그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내일 저녁에 미국의 고용 동향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가시죠. 먼저 양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2410선에서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과 외국인 오늘도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인만 3천억 원 넘게 현재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다행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4% 상승했고요. 그래도 810선 유지하면서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그래도 오늘은 기관이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383억 원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00억 원 그리고 195억 원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주입니다. 오늘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입니다. 장 초반에 161%가량 상승하면서 고점 6만 7천 원 선 찍고 현재 내려와 있는데요. 이 훈풍을 계속해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좀 받아갈 수 있을지 오늘 장중 내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장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회원들한테도 바로 이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아니다. 자, 조만간에 이제 타이밍을 잡기는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도 나왔었던 그런 타이밍, 그 코로나 때도 2020년 2월 중순부터 현금화 전략을 막 시켜주다가 그다음에 3월 초에 다시 또 현금화 전략 막 시켜주다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하고 나서 그 한 달 사이에 타이밍이 나온 거죠. 그래서 3월 중순부터 3월 19일인가 21일인가 그때가 이제 바닥이었을 텐데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잡아 들어가서 결국은 그 바닥에서 왜냐면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는 단기적으로 60%씩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뭐 한 달 만에 60%씩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바닥에서 몇백 프로, 막 500%, 1000%,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7000% 수익 내줬지만 바닥에서 2만 프로 갔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2만 원대 추천했지만 원래는 바닥에 8천 원대도 있었었는데 만 원대도 있었고 거긴 추천을 안 했었고 2만 원대 추천해서 15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7,800% 정도 그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리들이 나올 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방송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넥타이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당분간은 안 메고 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장을 9월 21일 날에 현금화 전략을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21일서부터 22일 금요일, 21일은 목요일. 물론 21일 목요일 날은 아침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낌새만 있었고 노란톡방에는 얘기해줬습니다. 당연히 회원들한테 당연히 얘기해줬죠. 방송 끝나자마자 12시서부터 문자로 날렸어요. 현금화 대응하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었고 대신 노란톡방에서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2일 날에 했었어도 여러분들이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라왔거든요, 그때. 종목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석 전날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27일까지 충분히 현금화할 수 있는 대응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노란톡방을 열어주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어와야 되는데 광고쟁이들만 들어오고 공개 방송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제가 또 밀당의 고수잖아요. 그렇죠? 밀당의 정수, 뭐 제갈 정수, 뭐 추세빈곡점의 달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밀당의 정수.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하면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당분간
저도 안 메고 올 생각이니까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개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하거나 노란톡방을 열심히 들어와야 되는데 야 근데 노란톡방도 이제는 웬만하면 안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석 달 동안 닫아놓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한 달 안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그럼 종목들이 좀 많이 더 빠져야 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 노란톡방을 또 열어놨더니 뭐 광고쟁이들만 수백 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광고쟁이들만 쳐내는데 그 직원분들이 얼마나 그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안 열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한 5분만 열자. 그러니까 들어올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5분 잠깐 열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잠깐 5분 동안 열고 닫을 거예요. 5분 동안 열고 닫을 거니까 지금 아마 눌러도 안 들어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살아날 사람들은 어차피 지난주 그 추석 때 현금화대 한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싸다 생각해서 어제 기사 제목 중 이런 기사 있더라.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싸대기 맞았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주식 어제 폭락했잖아요. 여러분 바닥 갔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송을 열심히 보세요. 자, 5분 동안 잠깐 열 테니까. 자, 잠깐 열었어요. 잠깐 지금 들어올 수 있고요. 딱 5분 지나면 닫을 거예요. 이거 얘기 끝나면. 자, 한번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미국 국채 금리가 둔화됐다라는 얘기 나왔죠. 둔화가 됐다는 얘기 지금 뭐 완벽하게 뭐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유가도 하락을 했어요. 어제 5% 폭락했다라 그러는데 폭락하면 또 올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 흔들 수 있는 요인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뭐 급등 같지도 않은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급등 나왔어요? 아니거든요, 아직. 다우존스 급등 나왔습니까? 이건 한참 멀었네. 그럼 반도체 지수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이쁜데 수상합니다. 그리고 방송이니까 열심히 봐야 돼, 이제. 다른 나라 시장을 보면 아주 박살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일단 일본 시장이 박살나고 있지만 다른 뭐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동남아시아, 뭐 서유럽, 동유럽 다 박살입니다. 미국만 그나마 살아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 다 박살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면 잘 혼자만 올라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다음 주 우리나라 옵션 만기죠. 그리고 다다음 주는 미국 옵션 만기입니다. 아마 그 안에 다시 흔들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지금도 조심하셔야 되고 요 얘기를 저는 아침에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제 미국 시장 잠깐 움직인다고 올라가면 덤벼들지 말고 아직도 현금화를 못해서 아쉬운 종목이 있다면 올라오면 현금화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일주일은 참아라. 왜? 우리나라 옵션 만기 있는데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하방으로 완벽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회원들한테는 대충 얘기는 해놨어요. 근데 아직 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속임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일단은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공개 방송 하게 되면 거기서 더 많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야 싸다 싶어가 들어갔다가 괜히 싸대기 한 대도 아니고 100대, 1000대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불확실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현금화 전략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밀당의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의 대장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떠오르는 종목 중 하나일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은 8%가량 좀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있었죠. 일단 저는 신규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규주 카카오 상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좋았죠. 상장하면 다들 급등한 줄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 다 알아버렸잖아요. 상장한 다음에 애들이 뭐예요? 급등시켜놓고 카카오처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상장시켜놓고 급등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깡통 찬다라는 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들 지금 몇 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이따가 공개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갖다가 하락을 시켜놨으니까 괜히 사지 마세요. 지금 장 여기서 지금 뭐 바닥 쳤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뭐 좋다고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니까. 자, 일단 전일 있어도 표적 종목 잠깐 얘기하고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15,000원 얘기해드렸는데 가격이 안 들어와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좀 기다리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벌써 이거를 9월 22일서부터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 가격 15,0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는 자리에다 지금 대놓고 있는데 안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관망하시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로봇 관련주 종목은 강하고 참 좋은데, 자, 매수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진짜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가격은 희망적인 가격이 맞아요. 75,000원입니다. 75,000원.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은 저를 욕할 텐데 저는 그렇게 억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장이 안 좋으니까 좋은 종목을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예를 들어 뭐 벤츠 2억짜리 차, 뭐 1억짜리 넘는 차, 뭐 마이바흐 4억짜리 차, 누구든지 사고는 싶지만 제 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물론 돈이 남아 돌면 상관없지만 그거 좀 싸게 샀으면 하겠다라는 뭐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뭐 4억짜리 하는 차 1억에 사면 정말 좋은 거고 1억짜리 하는 차 한 50% 할인해서 5천만 원에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1억짜리 뭐 2억짜리 지금 뭐 벤츠 S클래스 이거 막 사고는 싶은데 한 2억짜리 차 한 1억에 사고 싶고 1억짜리 차 5천만 원에 사고 싶고, 그래서 저도 50% 할인해서 반토막 75,000원 내려오면 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내려오면은 당연히 사도 되는 거고요. 안 내려 아직은 당연히 반토막 나야 돼요. 15만 원짜리에서 딱 절반 나누면 75,000원이니까 마이너스 50% 떨어지면 그러면 주워 담아도 되는 자리 75,000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가격 안 들어오겠죠. 그냥 관망하시라는 의미로 오늘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장이 안 좋은 만큼 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75,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현재 흐름부터 함께 좀 먼저 보실 텐데요. 3.37% 하락을 했습니다. 15,480원 선에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수술 로봇 협업 소식에 강세를 보인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 상담장님 신청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2,200원이고요. 현재 비중은 1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자, 노란톡방 이제 닫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왜 노넥타이냐고, 넥타이가 왜 안 메고 왔냐고 막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했죠. 제가 시장을 정확하게 맞췄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9월 21일 날 현금화 대응하라. 그래서 추석 전까지 27일까지 현금화 대응 계속하라. 왜?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온다. 제가 폭락할 것 같아서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준 게 아니고 현금해 놓고 기다리면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이미 추석 전에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선물 보따리 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뭐 하고 있으면 주식 갖고 있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주식 갖고 있으면 큰일 나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최소 50%를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 옛날에 그 일본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처럼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갔죠. 뭐 코로나 때처럼 떨어지면 최고의 기회인데 왜냐면 코로나 때처럼 떨어지면 종목들 60% 70% 박살나는 다음에 300% 500%다 갔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올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노란톡방하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수천 명이 막 들어가갖고 기회를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노란톡방에 어떤 사람이 주식한 거를 후회해요. 왜 주식했을까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기회래니까 주식한 걸 괜히 했어요. 이런 사람들만 지금 주식시장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만 안주해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진 다음에 거기서 비관하고 있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자꾸 내려가는데 자꾸 빠지는데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저기라도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저기 있는 옆에 있는 돌이라도 잡아야지 한 발 한 발 한번 나아가 볼까? 그런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긍정적으로 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럴 사람들이 공개방송 들어와야 되고 노란톡방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제가 그게 여러분들 한심해서 그래서 참여를 의도하고자 밀당의 정수로 변신을 해서 넥타이를 안 메고 온 겁니다. 안 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방송 딱 보자마자 아, 오늘은 빨간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보고 그냥 판단할 수 없게 공개방송을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고 노란톡방을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게. 근데 노란톡방 있잖아요. 이게 1,500명이 지금 정원인데 이제 한 280석 정도, 그러니까 280자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금방 닫혀요. 어쨌든 이제 지금 닫을 겁니다. 지금 닫을 거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매일같이 열어놓지 않고 이제 닫아놓을 거예요. 계속 닫아놓을 거고 장중에서도 지금 닫았습니다. 장중에서도 이제는 진짜 5분, 뭐 길어야 뭐 10분도 안 돼서 딱 닫아놓고 근데 금방 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꽉 차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노 넥타이로 계속 방송을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마른 사람이 이제는 우물을 켜서 그러니까 방송을 열심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고 그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방송도 그냥 대충 스킵해서 보지 말고 처음부터 계속 보시면 시장에 대해서 얘기 다 해주잖아요. 오늘도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들 들어보면 아 시장이 지금 상태가 이상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보고 넥타이 파란색이구나 끝내야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상담을 가겠습니다. 큐렉소. 자, 큐렉소. 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죠? 자, 큐렉소. 자, 매수 가격이 22,200원에 15%인데, 자, 이게 왜 빠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 지금 뉴로메카도 그렇고, 뉴로메카 아까 아침에 노란톡방에 어떤 분이 어제 그냥 팔았대요. 그래서 오늘 급락한 거 피했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걸 들으면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했죠. 지금 자리에서 20, 30% 빠지는 게 너무 쉽게 떨어진다고. 20, 30%만 빠지면 다행이게요. 몰라 하여튼간 더 빠져도 저를 욕하지 마시고 어쨌든 종목들이 지금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어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버틴다고 답이 아닙니다. 종목들 반토막 이상 날 건데 그거 버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추석 전으로 돌아가자면은 저는 그 얘기 다 했는데 자 어쨌든 뉴로메카도 그래서 뭐 지금 빠지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로봇 관리 왜 빠지냐면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침에 160%였는데 지금 99%. 고점 대비는 한 20 몇 프로 빠졌더라. 26%인가 30%인가. 고점 대비로는 한 4% 정도 빠졌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서 400% 가나?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오늘 상한가 가나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약하니까
뉴로메카도 그렇고 뭐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 모양을 만들어 놨다가 흔들리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 놨다가 제가 상한가 가면 이쪽이 급등하겠지 그랬는데 장도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지금 코스닥 종목들 아침에는 1180개가 상승했는데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을걸요? 아까는 900개 넘었는데 지금은 766개. 하락 종목 좀 줄었네요. 일본 시장이 좀 올라가나? 오늘 일본 시장 잘 보세요. 만약 일본 시장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뭐 그럴 일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폭등을 한다. 그러면 주식 다시 사야 됩니다. 근데 그럴 일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주가 약하니까 이제 빠지는 건데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큐렉소는 왜 떨어지느냐 자꾸 그러니까 일단 로봇주도 약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못 가니까 약합니다. 한 하루 이틀 떨어지면은 한 번은 솟아오르긴 하겠죠. 그때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음 주 옵션 만기의 그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하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반등을 줘도 속임수일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등을 줬다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등을 줬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의 위치라면 얘도 이렇게 홀라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 반등을 주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은 손절을 못하도 반등을 주면은 뭐 2만 원은 어려울 것 같고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 반등을 주면 손절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 20일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 옵션 만기 때 미국 시장이 드라마틱한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전제 조건이 어떻게? 미국 옵션 만기가 끝났는데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 시장이 3%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연속적으로는 한 8%, 9%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사도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그 전에 미국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건 이따가 중간 시장 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도 그냥 그 전에서는 반등 줄 때 팔아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네, 큐렉스와 함께 살펴봤고요. 반등 줄 때 좀 팔아내는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택 만나보겠습니다. DDR5 관련주로도 묶이는데요.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32% 상승하면서 38,4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상담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4만 50원이고요. 비중은 현재 20%가량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략 전문가님 세워가면 좋을까요? 자, 심택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중에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는 정말 효자 종목인데 그래서 뭐 효녀 심청, 효녀 심택 뭐 그런 이제 농담도 노란톡방에서 하기도 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게요. 세력주예요, 세력주.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조 단위가 넘어가죠. 누가 샀나 봤더니 기관들이 그러니까 기관 세력주예요, 기관 세력주. 기관들이 들고 있는 종목인데 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얘도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이유는 기관들이 받치고 있어서 그래요. 매수 가격이 왜 45,500원이죠? 아, 예전에 사신 거구나. 제가 드렸던 가격에서 샀으면 5월달, 6월달 샀으면 지금 수익이 꽤 났을 텐데 20% 났을 텐데 근데 수익이 났으면 벌써 아마 팔고 없었을 겁니다. 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파는 게 좀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다면 한 번은 그래도 뭐 4만 원 잠깐 머리를 이렇게 한번 넣어주진 않을까 4만 원 이상으로 그래서 확 하고 머리를 넣어주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 미련 없이 비중을 확 줄이세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줄여도 되는데 다른 종목들 빠져도 혼자만 잘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왕 버틸 거면은 버텨도 얘는 다른 애들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장이 만약에 더 폭락하고 박살이 나서 뭐 3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추가 매수도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일단 수익으로 바뀌면 절반 이상 팔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또 사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 파마. 네, 그걸 25,000원 제가 저기 한 80% 들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근데 이걸 더 들고 가야 되는지. 들고 가야 되는지? 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좀 팔았는데 기관들이 사들어왔고 사모펀드는 다시 들어왔고 네. 차트적으로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이제 분할 네.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맞아요. 아, 네. 이 목표치를 줬거든요. 네네. 근데 장이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뭐 이슈가 제약주들마다 있으니까 이것도 찾아보면 뭐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N자 목표를 줬으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절반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일단 무조건 절반은 파시는 게 맞고요. 네. 나머지 또 줄이는 전략은 32,600원이 깨지면은 또 절반을 또 줄이세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32,600원이 깨지면은 80%에서 절반 패니까 40% 남은 거고 거기서 절반 팔면 20% 남는 거죠. 네.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세요. 32,600원이 깨지면. 근데 만약에 안 깨지면요? 안 깨지면 지금 절반 판 것만 갖고 가시면 되죠. 아, 요거만요? 그렇죠. 40%만. 네. 그럼 그거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대중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지금 땡겨 올린 거라, 그러니까 목표치는 달성을 얘네들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들이 들어와 주질 않으면 얘네들이 계속 갖고 있다 더 땡길 거예요. 개인들 들어오라고. 네. 더 땡겨 올리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네. 어쨌든 개인들은 지금 없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둘이서만 갖고 있는데 이걸 네. 누가 물량을 받아줄 거냐. 아마 계속 호재 뉴스를 계속 내보내면서 개인들을 꼬실 텐데 지금 네. 장 분위기가 개인들이 들어올 분위기가 아니니까 아마 계속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2,600원이 깨지면 비중 20%만 남겨놓고 싹 다 던지면 되고 지금은 절반만 팔고 나머지 절반은 좀 추이를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9%가량,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밀려났네요. 9%가량 하락하면서 14만 1,1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죠.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54% 상승하면서 2,41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포스코홀딩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다수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0.89%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낸드 값을 10% 이상 올린다라는 두 번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단독 뉴스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그나마 어제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도 오늘도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면 1%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816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흐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그래도 오늘도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셀 소재 상관없이 폭삭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어제장에서 테슬라가 올해 생산 목표는 변함없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반등을 좀 보였고요. 이에 2차 전지 좀 훈풍을 타고 에코프로비엠 2%, 에코프로는 3%가량 상승했습니다. 어제 LNF는 9%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4.69% 상승하면서 16만 5,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한 지 1시간 20분가량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은 지금 닫아놨으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온 사람들은 내일 또 5분 동안 열 때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 그래도 200짜리는 남아있으니까 뭐 그것도 뭐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다 꽉 차고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뭐 광고쟁이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쟁이들 나올 때마다 또 내칩니다. 그러면 또 자리가 또 한 개, 두 개씩은 또 생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은 맞죠. 안 좋은 얘기만 있고 미국 시장은 조금 반등 주고 더 빠지려고만 하고 있고. 하지만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그리고 추석 때에서도 해외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때에서도 계속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쓴 레포트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그 생산하고 있는 그런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실적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아니면 4분기에서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제가 그것도 노란톡방에다가 기사는 올려놨거든요. 어차피 제가 쓴 그 기사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나중에 시장이 다 콱 하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에서는 개인들도 뭔가 믿는 구석으로 뭔가 앞으로 미래에 뭔가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 올라갈 만한 뭐 얘기가 나와야 뭐 실적이 지금이 엄청나게 싸다.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이런 얘기로 많이 올라갑니다. 뭐냐면은 이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지금 가격이 이 주식의 가치보다 현저히 싸다. 그리고 실적이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이만큼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악재는 끝났고 더 좋아질 거고 그것도 어마어마하다. 2차 전지만큼 2019년도에 바닥에 쪼그라져 있을 때 그때만큼 뭐 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나중에 그런 얘기 붙여갖고 많이 올릴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 로봇주 제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기를 했지만 로봇주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기사 찾아보면 좋은 얘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려놨던 기사 제목에서도 어떤 기사였냐면 반도체 효과 8월 산업 생산 3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이거 기사 제목이거든요. 제가 쓴 기사 아니고요. 이거 YTN에 나온 기사네. 이것도 동영상 기사도 있어요. 지난 8월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반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하면서 등등. 하여튼 좋은 얘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호재가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고 흑자전환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음에도 왜 안 움직이느냐? 시장이 떨어지면은 일단은 세력들이 돈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던지는 건 아니죠. 던지게끔 만들어 놓고 밑에서 여러분들 물량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하여튼 세력들의 생각은 싸게 사서 그 애들을 나중에 크게 띄워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되게 비싸게 올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판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 속아서 또 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최고점에서 속아갖고 샀고 삼성전자도 최고점에 속아서 샀고 카카오도 최고점에 속아서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막 띄워 올린 다음에 비싼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넘깁니다. LNF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사야 되는데 자,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호재도 있는데 종목이 안 움직이는 거는 시장 때문에 그래. 시장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한번 차라리 세게 빠진 다음에 올려주면 되는데 자, 미국 시장은 이 저점을 빨리 한번 깨줘야 됩니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급등한다? 좀 어려울 것 같고 빨리 깨줘야 돼요. 깨주고 나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편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럼 옵션 만기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준다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속지 말란 얘기예요. 들어줬다가 다시 밑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다음 주 옵션 만기 때 합성 포지션이 하방 쪽으로 완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수급을 보면은 기업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어요, 지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거 지금 어제도 코스닥, 코스피 다 팔았는데 오늘은 코스닥은 조금 매수로 들어오는데 이게 올리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은 어차피 코스닥하고는 상관없어요. 코스피 200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종목을 흔들리는데 생각해요.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가 빠져버리게 되면 코스닥을 저걸 매수를 해준들 코스피가 박살이 나는데 코스닥이 급등을 하겠습니까? 뭐 일부 종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거의 코스닥도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직은 안전한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너무 복잡하다 생각이 되시면 뭐 다음 주에 제가 또 공공해방송 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하여튼간 요점은 이 얘기예요. 지금 들어준다고 속지 말고 아직은 안전한 자리가 아니다. 근데 그 자리는 2020년도 2월 9일서부터 3월 21일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안에 한 달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좋은 타이밍 나오겠죠. 근데 노란톡방 자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은 닫아놨고 내일 노려서 잘 들어오시면 기회를 잡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호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아직은 안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순서는요. DR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움직임은 3.4%가량 상승했습니다. 5,410원 선에서 오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DR텍 같은 경우에는 진단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특히 루닛이나 뷰노처럼 의료 AI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한 번씩 시세를 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5,700원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3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참 먹기가 좋을 텐데 아직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불안합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저점 자리였다 그러면은 뭐 괜찮죠. 왜냐면 종목들이 시장이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을 주면은 시장도 반등을 주도 얘도 이렇게 6,000원, 6,500원 반등을 주니까 근데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얘는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거지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떠 있죠. 그래서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도 불안하고 얘도 여기 저점에서 한 번은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위치고 근데 매수한 가격대랑 그다음에 위치가 나쁘지 않고 시장이 아직 폭락이 안 나오죠. 아직은 지금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코스모와 코스모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시장 분위기를 쟤네들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쪽이 LG화학도 지금 4%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저게 며칠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잡아주게 되면 시장이 당장은 급락이 안 나오니까 종목들이 물론 얘는 이제 의료기기 쪽에 들어가지만 시장 분위기가 급락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들어줘 갖고 5,700원 혹은 6,000원 수익이 나면 팔고 일단 현금화를 챙기세요. 다음 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시장이 좀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재접근을 하든가 하면 더 싸게 더 떨어지면 나중에 더 싸게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반등을 줄 때 현금화 전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LNF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전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나볼 텐데요. 먼저 현재 흐름 먼저 살펴보시면 4.95% 상승하고 있고요. 16만 5,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혼풍을 받고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가 조금씩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신청은 전화로 연결돼 있으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신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20만 원에 10%예요. 20만 원에 10%. 네네. LNF 20만 원. 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이번에 떨어지길래 샀는데 엄청 떨어져가지고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추가할 게 아니고 저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애들은. 그래서 아직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건 뭐 잘하셨는데 근데 일단은 이걸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많이 빠졌죠? 네네.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아마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LG화학하고 코스모화학하고 얘네들이 이제 급등을 주는데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워낙 이쪽이 유명하니까 에코프로가 한 이슈가 됐고 근데 이쪽 애들은 코스모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처럼 급등은 안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난질이란 뭐냐면 어떻게든 이거를 조금 띄우는 척을 해서 개인들한테 비싸게 물량을 더 넘겨갖고 자기네들 물량을 팔고 계속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져요. 안 그랬으면은 그렇죠. 안 그랬으면 지금 코스모학이 12% 갔으면 에코프로는 25% 상한가를 가야죠. 근데 이게 25% 상한가를 못 가는 이유는 공매도 애들이 엄청나게 목숨 걸고 던져요, 지금. 공매도 하는 애들이. 수급도 지금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지금 뭐 게시판이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BM 계속 물타기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만 있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시 반등 주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뭐 맨날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반등은 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한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여기가 이제 중요 자리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종목은 LNF인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니까 대장이 반등을 줘야 쫄병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얘가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물론 이게 40만 원 내려가면 반토막이 나요, 얘도. 그래도 딴 것보다는 얘가 조금 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꼴등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빠른 자동차가 있고 제일 힘이 센 자동차가 있는데 제일 약하고 비리비리한 걸 산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게 거의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얼마대에서 그냥 조금 팔고 얼마대에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도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갑자기. 네. 근데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은 20만 원은 어렵고 그래도 한 18만 원 정도에서는 빠져나오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를 줘야 되는데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려오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프로가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을 그 라인들을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한 걸 건드렸기 때문에 전략이 이게 좀 더 복잡해요. 강한 걸 건드렸으면 괜찮은데 약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정도면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잘 안 가잖아요, 지금.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자, 그래서 15만 한 7천 정리해 드릴게요. 원에 추가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요, 정리해 드릴게요.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도 뭐 호랑이 새끼가 있으면 강한 게 있고 약한 건 도태해서 다 버리잖아요. 멧돼지도 그렇고. 자연에서 약한 건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강한 것만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강한 걸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내려가야 돼. 그걸 사야지 하면 더 좋은데 약한 걸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혹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장이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그래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잡아준 겁니다.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어디까지 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춘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LNF는 많이 빠졌으니까 보유는 되세요.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추가 매수를 어디서 잘 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아셨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코스모와 코스모시도처럼 운이 좋게 갑자기 15% 18% 반등 나오면 일단 한번 잘라주고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면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다음 주가 우리나라 옵션 만기고 다다음 주가 미국 옵션 만기인데 그거 끝날 때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목요일 날까지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요. 다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가 20일입니다. 10월 20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안에 만약에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다른다,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전화를 주시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전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관망하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장주가 반등을 좀 일으켰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HK 이노엔입니다. 오늘 흐름 먼저 살펴보면요.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1,35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대장주고요. 올해 원숭이 두창, 엠폭스 테마가 좀 형성이 됐을 때 관련주로 묶이면서 한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2,300원이고요. 현재는 25%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우리 상담자님 어떻게 좀 전략 세워가야 할까요? 자, 42,300원대면 최근에 공략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최근에 공략했으면은 뭐 장이 이런데 여기서 공략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차트는 강한 건 맞습니다. 이게 이미 바닥을 돌아섰죠. 여기서 바닥을 벗겨내고 박스권에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살짝 돌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좀 사서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일부 제약주들도 많이 움직임이 괜찮아져서 그랬던 거인 거기도 하고 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들어주는데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시장 때문에 그리고 매수 가격이 뭐 35,000원, 3만 원 사서 수익이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이 났으니까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뭐 저점 자리가 뭐 한 38,000원 정도, 39,000원 되니까 여기가 지지되면 더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 약간 손실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들어갔으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데 들어간 게 좀 아쉽고 이전에 물렸던 거라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전에 물렸으면은 지금 시장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티니까 뭐 엊그저께도 한번 수익이 났었었는데 수익이 이렇게 날 때 비중을 좀 더 줄이세요. 그리고 다음 옵션 만기 우리나라 그때에서 시장 방향 한번 보고 시장이 흔들리는지를 보고 왜냐면 갑자기 흔들리게 되면 멀쩡한 종목들도 갑자기 흔들릴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익이 나면 이번 주에 수익이 나든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은 팔았다가 다시 흔들릴 때 다시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날 때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흔들릴 때 접근해 보는 방법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루닛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흐름 어떤지 먼저 보실 텐데요. 0.12% 하락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머물면서 16만 원 선 현재 지켜내고 있습니다. 의료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 하나일 텐데요. 지난달에는 유상증자 이슈를 앞두고 급락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매수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에 3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까도 그렇고 아까 이거 말고 아까 이전에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 고점에서 산 게 왜 거기서 살까? 무섭지 않나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루닛이라는 종목은 올해 내내 가장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죠. 얘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이게 800% 갔는데 올해 이거 800% 갔어요. 800% 거의 3만 원짜리가 26만 원 갔습니다. 최고의 종목을 최고 비싼 자리에서 하게 되면 어떤 주식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종목이 됐죠. 왜 얘가 고통의 종목이 돼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7만 원에 사니까 고통의 종목이 된 거죠. 제가 이거 2016년도 이 바닥에 했을 때 타방송이 넘어간 다음에 이거 추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수익 내준 게 100%예요. 그리고 또 추천했는데 또 수익 난 게 100%였습니다. 근데 100%가 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게 중간에 가격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이 자리가 1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가격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액면 분할 거의 80%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 여기가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가격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때 자리가 15,000원짜리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10만 원이었던 자리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15,000원, 18,000원 샀던 사람들한테 이게 최고의 종목인 거죠. 근데 지금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막 욕 나오죠. 막 이거 게시판 가면 막 욕만 나옵니다. 2년 내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식도 비싸게 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닛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근데 고점에 산 사람들한테는 이제 고통의 종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고 이거 추가 매수도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손실이라도 작으면 어떻게 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화타도 사람이 죽으면 못 살리죠.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거의 죽었다라고 사망 판정 내리려면 한 70%, 80% 깨졌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꼭대기에 물려놓고 나중에 25,000원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라 물어보면은 그거는 화타도 못 살립니다. 저도 못 살리거든. 뭐 살리나 얘기하는 건 상담만 해주는 거 있는 건데 이건 그래도 아직 30% 정도가 깨졌죠.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좀 반등을 주면 한 20만 원, 욕심내면 한 22만 원 어렵겠지만 반등 주면 잘라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반등 주면 왜 그러냐면 반등 줄 때 손절을 못 하게 되면 지금 30%라서 손절하라는 얘기는 좀 어려운데 20만 원 정도에서 손절을 못 하면 나중에 10만 원이나 얘도 마찬가지 7만 5천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하여튼 반등 줄 때 잘 현금화 해보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거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와 함께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빠질수록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 이슈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시장이 급반등을 주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으로는 표적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